예전에 아들 일기장을 읽고 무너진 날이 있습니다. 엄마가 많이 아프신가 보다. 아침에도 소파에 누워 계셨는데 집에 오니까 그대로 소파에 누워 계셨다. 단순한 아들의 그 말 안에 그간의 제 상태가 고스란히 적혀 있었거든요.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감정이 없는 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누워만 있고 싶었습니다. 그 일기장을 멍하니 한참 들여다보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나 지금 뭐가 고장난 거지?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거지? 무기력해질 때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. 내가 왜 이러지? 정신 차려야지. 나 너무 게을러진 것 같아. 그런데 제가 대신 말해드릴게요. 그건 게으른 게 아닙니다. 여러분 안에 켜켜이 쌓여있는 감정이 말을 못해서 몸이 대신 멈춘 거예요. 무기력은 아무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. 오히려 너무 쌓여서 너무 많이 참아서 그런 거예요. 참고 참고 또 참다가 마지막 남은 에너지까지 꽉 붙잡고 버티다 보면 어느 순간 몸이 먼저 말합니다. 이제 그만 좀 하자. 그런데 그걸 우리는 의욕이 없네, 내가 문제네 하고 받아들이죠. 그 시기에 저도 그랬어요. 아무것도 하기 싫고 누가 말만 걸어도 짜증이 나고 애들 밥 다 먹였으면 할 일 다 한 것 같은 기분. 소파에 앉아 있다가도 갑자기 눈물이 나고 근데 왜 우는지 모르겠는 거예요. 그냥 뭔가 꽉 막힌 느낌. 그게 감정이 쌓여있는 상태입니다.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버텨와서 그렇습니다. 몸은 똑똑합니다. 내가 인식하지 못해도 정확하게 이제 멈춰야 할 타이밍을 압니다. 그러니까 이건 작동 정지가 아니라 자기 보호 작동인 겁니다.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동안 몇 번이나 괜찮은 척 하셨나요? 얼마나 자주 이 정도는 별거 아니야, 참을 수 있어 하고 넘기셨나요?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요, 몸이 먼저 그만둡니다. 우리 감정은 가볍지 않아요. 억울함 하나, 서운함 하나가 쌓일 때마다 몸에서는 그 무게를 다 기억합니다. 그래서 무기력은 감정의 부재가 아니라 감정의 과잉에서 오는 피로입니다. 마치 파업하듯이.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나를 게으른 사람으로 착각하고 몰아붙이면 회복하기까지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. 내가 그럴만하다 하고 인정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첫째는 억지로 뭘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. 지금은 변화보다 자신에 대한 인식이 먼저입니다.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. 나는 지금 너무 오래 참아왔던 거야. 이 말 한마디면 안에 갇혀있던 감정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해요. 그리고 여유가 된다면 하기 싫은 것, 나에게 쌓여있는 감정을 종이에 한 줄만 적어보세요. 다 귀찮다. 왜 나만 해야 돼? 짜증나. 이젠 그만 참고 싶어. 그냥 그렇게 진짜로 느껴지는 거예요. 말로 꺼내는 순간 감정은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. 표현되기 시작하면 몸이 잠깐 숨을 쉴 수 있게 돼요. 그게 해소의 첫 단계입니다.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. 그럼 내가 뭘 하면 되죠? 지금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 3가지만 짚고 마무리할게요. 첫 번째, 무기력한데 아무것도 안 하면 더 망가지는 거 아닌가요? 아닙니다.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. 지금은 억지로 움직이기보다 왜 이렇게 됐는지 인식하는 것이 먼저예요. 감정을 알아차리는 순간 몸은 스스로 그 다음 걸음을 준비합니다. 그냥 누워 있으면서
속으로 이렇게만 말해주세요. 지금 나는 최선을 다하는 중이야. 나도 살려고 하고 있어. 이게 최선이야. 그 한 문장으로도 감정은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. 두 번째, 무기력이랑 그냥 피곤한 거랑 어떻게 구별하나요? 아주 간단합니다. 푹 쉬고 나서 괜찮아진다면 그건 피곤한 거고, 무기력은 쉬어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. 몸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지 않을 때 그건 몸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정체 상태입니다. 그럴 땐 물어보세요. 요즘 나 뭐가 제일 힘들었지? 뭐가 제일 억울했지? 그 질문이 여러분 안의 감정을 다시 흐르게 만드는 첫 질문입니다. 세 번째, 무기력이 계속되면 우울증으로 되는 거 아닌가요? 그럴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무기력은 병이 아니라 신호입니다. 무언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눌러온 감정이 알려주는 경고등 같은 거죠. 그래서 해야 할 건 이 감정이 왜 나한테 왔을까를 자주 물어보는 겁니다. 그러면 이 감정은 나의 적이 아니라 나를 회복시켜주는 안내자가 됩니다. 여러분, 이건 게으른 게 아닙니다. 몸과 마음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잠깐 오프 버튼을 누른 것뿐이에요.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이 참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몸이 먼저 멈춰준 겁니다. 그리고 그건 정말 잘 멈춘 겁니다. 잘 멈췄다는 건 이제 내 마음을 듣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. 외부로만 초점이 갔다면 지금 이 멈춤은 나에게 되돌아오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니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. 이 멈춤도 결국은 나를 살리기 위한 선택이니까요. 이 멈춤은 언젠가 끝납니다. 그리고 그 끝에는 더 이상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간, 더는 참지 않아도 되는 시간,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오게 됩니다. 지금 이 무기력은 사실은 감정이 너무 많아서 멈춘 상태라고 말씀드렸죠. 그 감정들을 조금씩 풀어주는 데에는 말 한 줄, 문장 하나가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지금부터 내 마음을 조금 다르게 말해주는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. 지금부터 나에게 들려줄 문장들입니다. 천천히 한 문장씩 들어보시면서 받아들이셔도 괜찮습니다. 나는 게으른 게 아니라 살기 위해 잠시 멈춘 거예요. 지금 이 무기력은 내가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낸 최선의 방법이에요. 나는 그동안 참고 넘기고 눌러온 이 감정들을 내 안에 꼭꼭 안고 버텨왔어요. 지금의 나는 멈출 수밖에 없었던 나를 이해합니다. 몸이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오랫동안 감정을 참아온 거예요. 이제는 나 자신에게 그럴 수 있어, 그럴만 했어 라고 말해줍니다. 움직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. 그대로 있어도 괜찮습니다. 지금 나는 이제서야 나를 다시 돌보기 시작한 겁니다. 나는 지금 살아야 하니까 내 방식대로 최선을 다하는 중이에요. 그리고 그 최선은 지금 이 멈춤조차 포함됩니다. 오늘도 여러분은 잘 해보셨습니다. 이 멈춤은 시작일 수 있습니다. 내 안의 리듬을 나의 속도로 회복해가면 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참는 게 미덕이라는 생각으로 수십 년간 참다가 갑자기 터지는 사람들의
특징이 있죠. 그런 특징과 적절한 대처 방법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